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자인 앤드류 후버만 박사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우리 뇌와 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혹은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풀곤 하시죠? 이런 방법들도 좋지만 오늘은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후버만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계라고 하면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액이 큰 근육으로 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런 반응들은 대부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후버만 박사가 소개하는 깊은 호흡이 등장합니다. 깊은 호흡이라고 하면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깊은 호흡은 1930년대에 발견된 개념인데 최근에 와서야 그 신경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자세히 밝혀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잠들기 직전이나 울고 난 후에 진정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하는 호흡 패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깊은 한숨을 쉬어본 적 없으신가요? 그게 바로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노력이었던 거죠. 그럼 이 깊은 호흡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빠르게 진정하려면 2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폐의 작은 공기주머니들이 다시 팽창하고 이어서 숨을 길게 천천히 내쉬면서 몸 안의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왜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후버만 박사는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통해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것이 있어요. 이는 우리 몸의 일반적인 각성 상태나 평온 상태를 조절합니다. 깊은 호흡은 이 자율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빠른 도구예요. 후버만 박사는 호흡과 심장 박동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들이쉴 때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심장이 약간 커집니다. 그러면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뇌는 이를 감지해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라는 신호를 보내죠. 반대로 내쉴 때는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심장이 작아지고 혈액 흐름이 빨라져요. 그러면 뇌가 심장 박동을 늦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는지 새삼 놀랍지 않나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호흡을 통해 심장 박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스트레스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호흡을 더 길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면서 진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운이 없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는 들이쉬는 호흡을 더 강하고 길게 해보세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각성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후버만 박사는 이 방법의 장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명상이나 운동, 마사지 같은 방법들도 좋지만 그건 별도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깊은 호흡은 언제 어디서나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방법을 어떻게 연습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이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은행에서 줄을 서고 있을 때, 마스크를 쓰고 있어 답답할 때, 중요한 발표 직전 등 어떤 상황에서든 적용할 수 있어요. 단 1, 3번만 반복해도 스트레스 수준을 빠르게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을 미리 연습해두는 거예요. 실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에 이 호흡법을 연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후버만 박사는 또한 이 호흡법을 다른 스트레스 관리 기술과 결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깊은 호흡을 쉬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어. 이 상황은 곧 지나갈 거야. 같은 말들이요. 이렇게 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동시에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버만 박사는 이 기술을 팀이나 그룹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제안합니다. 중요한 회의 시작 전에 팀원들과 함께 깊은 호흡을 연습해보세요. 이는 팀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생산성과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다면 팀 전체가 함께 이 호흡법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를 통해 팀의 결속력도 높이고 스트레스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후버만 박사는 또한 이 호흡법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는 미주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신경은 뇌에서 시작해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을 지나 장까지 이어집니다. 깊은 호흡을 쉬면 이 미주신경이 자극되어 우리 몸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죠.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생리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후버만 박사는 이 호흡법의 또 다른 장점으로 이산화탄소 조절을 언급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얕고 빠른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몸 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집니다. 이는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어요. 깊은 호흡을 통해 깊고 천천히 호흡하면 이산화탄소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깊은 호흡은 단순한 호흡 기법이 아니라 우리 몸의 복잡한 시스템을 조절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후버만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루에 몇 번 의도적으로 깊은 호흡을 연습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 식사 전후, 그리고 잠들기 전 등 일상적인 순간들을 활용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후버만 박사는 이 기술을 다른 건강한 습관들과 결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운동을 할 때 깊은 호흡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힘든 운동 세트 사이에 이 호흡법을 적용하면 회복을 도울 수 있어요. 또한 식사 전에 깊은 호흡을 쉬면 소화를 돕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버만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 뇌와 몸은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깊은 호흡 같은 간단한 기술을 통해 그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죠. 마음을 마음으로 통제하는 건 어렵지만 호흡을 통해 몸을 조절하면 마음도 따라오게 됩니다. 어떠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적용해보고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여러분의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있을 거예요. 다음에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깊게 2번 들이마시고 그 다음 천천히 길게 내쉬세요. 이걸 2~3번만 반복해도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평소에도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들이쉬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여러분의 각성 상태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외부에 누군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자신을 믿으세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버만 박사는 또한 이 기술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시험 전날 밤과 시험 직전에 깊은 호흡을 활용해 보세요. 이는 불안감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대화나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대화 시작 전에 이 호흡법을 실천해 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후버만 박사는 이 기술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규칙적으로 깊은 호흡을 실천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변화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빠르게 진정되고 전반적인 스트레스 내성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는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비슷해요. 꾸준한 연습을 통해 우리의 스트레스 관리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후버만 박사는 이 기술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기술을 익히고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실천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는 관계를 개선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버만 박사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호흡을 통해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연습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과정이 때로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